안녕하세요. 지오클리닉 김혜원 원장입니다.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하는 반영구 화장이 주를 이뤘다면 요즘에는 몸 아니면 신체의 다른 부위에 하는 여러 가지 문신들이 아주 많아졌는데, 문신을 하고 나서 제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러한 궁금증들을 해결하기 위한 문신 제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될 요인들이 많은데요. 하고 있는 문신이 어떤 색깔인지, 어느 부위에 있는지, 문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레이어링의 여부, 그 다음에 흉터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문신 제거가 얼마나 쉽게 될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피부는 제일 표면에 있는 게 표피층이고 그 밑에가 진피층인데, 이 표피층과 진피층에 문신 잉크가 들어가게 되고요. 반영구 화장, 눈썹, 아이라인 이런 것들이 표피층에 있고요. 바디 문신들은 잉크가 진피층에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진피층에 있는 문신 잉크는 섬유 아세포라고 하는 파이브로블라스트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대부분 피코레이저로 문신 제거하는 병원들이 시술을 하는데요. 문신 잉크를 가지고 있는 섬유 아세포를 쏘면 섬유 아세포도 같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강한 에너지를 쏘게 되면 표피층까지 올라오게 돼요. 각질 형성 주기, 에피더멀 턴오버라고 하는데,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제거가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조금 약하면 문신 잉크가 깨진 게 진피층에 머물게 되고요. 진피층에 있는 매크로파지, 대식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잡아먹긴 문신 잉크는 제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차를 거듭할수록 잉크 양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신 제거 시술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마취, 레이저 시술, 후관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마취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단순한 연고 마취, 주사 마취, 냉각 마취, 수면 마취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증이 없는 건 수면 마취겠죠. 근데 아주 크거나 문신 농도가 진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하지만, 대부분은 루틴하게 수면 마취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신 부위에 잉크의 레이저를 조사해서 문신 잉크를 깨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레이저 시술이 끝난 뒤에는 후처치를 하게 되는데, 후처치 과정은 결국 피부를 진정시키는 진정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신 치료의 횟수를 결정할 때 의사들이 제일 많이 참고하는 게 2009년도에 발표된 커비 디사이 스케일이라는 표가 있는데요. 피부 타입, 문신의 위치, 문신의 색깔, 잉크의 양, 흉터의 유무, 레이어링 여부, 이 6가지로 점수를 매겨서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클수록 치료 횟수가 많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신 치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저색소, 색소 침착, 흉터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저색소 침착 같은 경우엔 레이저로 문신 잉크를 제거할 때 너무 에너지가 강하게 들어가는 경우에 생기는데, 내 문신이 있었던 주변 조직이 백반증처럼 그렇게 주변이 하얗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색소 침착 같은 경우엔 레이저로 문신 잉크를 깨트릴 때 주변 조직에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색소 침착이 남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레이저 토닝을 문신 제거가 다 끝난 뒤에 진행해 주시면 쉽게 치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흉터는 문신 잉크를 깨면서 발생한 힘에 의해서 주변 조직에 상처가 생긴 경우인데, 이 역시 두 번째 색소 침착과 마찬가지로 문신 제거가 다 끝난 뒤에 레이저로 흉터 치료를 하면 완화될 수 있는 부작용입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부작용들은 치료 방법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문신 제거는 횟수가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문신 제거를 할 때는 믿을 수 있는, 본인과 잘 맞는 의사 선생님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문신 치료를 많이 했던 선생님이나 병원에서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